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019년 9월 19일에 발표했고 한국갤럽이 다음 날인 9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자료를 볼 때 감안해야 할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령 조사기관이 기본은 된다.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 그런 경우에 그들이 센티미터 단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정밀도, 정확도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도 안 되는 B급 기관은 미터 단위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B급 그 위에 기본은 되는 경우 이렇다면 기본이 되면 그것이 A급이고 B급은 A급이 1등급, B급이 2등급 그래서 바로 다음 순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이 되는 경우는 점점 더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데 A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보다 위에는 10A급이 있고 5만 A급이 있고 100만 A급이 있고 이런 식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불화수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수준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첨예하게 저 꼭대기를 향해서 층이 나뉘어 있다. 수직적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따라서 B 위에 A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B급을 그래도 B급이다. 한 1순위 바로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B급 여론조사 기관이 B급 자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B급 여론이 형성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C급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B급 여론조사 기관이 장악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논의하고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B급이면 그 회사에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조사원의 수준도 B급일 겁니다. 그것이 임시직이든 아니든 간에 여론조사 기관이 B급이면 설문, 묻는 말, 그 수준도 B급일 겁니다.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설문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죠. B급 조사원이 B급 설문을 B급 발음과 억양으로 그리고 B급이기 때문에 객관성 100%라는 것을 충족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주관이 어떤 의도가 그 과정에 끼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태도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얻은 자료는 B급 자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B급 자료를 B급 여론조사 기관이 B급의 실력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분석을 B급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정치권 혹은 정부 또는 의뢰인에게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석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일 정부 맞춤 B급 분석 자료 그런 것이 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료 분석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 맞췄으니까 그런 정보는 또 B급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B급 정부가 사용합니다. 그러한 나라의 다수당은 역시 B급 여당이 되겠죠. 이런 B급 여당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친정부, 친여 이러한 B급 매체가 이것을 줄지어 사용하겠죠. 정부 맞춤이니까. 가령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영토, 그 중에서 남들이 말하기에 남한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이러고 보면은 거의 전체 면적에 여기에 이 B급 자료가 나왔다 하면은 거의 그 영토 전면을 B급 분석 자료가 도포하고 바로 이 B급의 색이 칠해지는 겁니다. 그 영토 전체에 B급 분석 자료가 뿌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B급 분석 자료가 뿌려지면 그러면은 그 여론은 B급으로 형성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B급 자료가 뿌려지면 여론은 C급 여론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B급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이러한 C급 분석 자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기술이 좋은 겁니다. 조작 기술도 기술이니까. 그러면 그들은 B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지만. 따라서 그들은 C급 분석 자료를 만들 그런 기술조차 없는 그런 딱 B급 그런 수준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B급 분석 자료를 전면적으로 뿌리게 되면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C급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가령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 땅이 결국 C급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의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물론 조작 성과는 어떻습니까? C급 나왔죠. 그 기술은 A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작 성과 이것은 A급인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B급 여론조사 기관, B급 정부, B급 정당, B급 친정부 매체, 친여 매체 아무도 A급 조작 기술자, 비록 조작이라 하더라도 A급은 없다. B급은 A급이 아닌 겁니다. 뼈저리게 B급이 얼마나 하찮은지 느낄 수 있죠. 바로 이것은 문재인 씨가 좋아하는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는 합니다. B급 주제에 그 조작을 A급 기술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작을 왕창 해가지고 C급 여론이 나오게 만들었다. 기적 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지옥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9월 19일과 20일에 나온 이러한 여론조사 자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씨가 국정수행을 잘 못했다. 이 부정평가가 53%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그 이유를 자기들의 분석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 탓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봤자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죠. 어떻든 리얼미터가 이러한 분석을 했다. 그렇다면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조작이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객관성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설문을 냈다. 그러면 조국 씨의 혐의가 문제인가? 아닌가? 조국 씨의 혐의를 보도한 것이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조국 씨의 혐의가 아니라 조국 씨의 혐의를, 조국 씨 가족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도한 것이 문제다 라는 선입견을 주입한 셈이고, 그런 식으로 유도한 셈이고, 그래서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성을 잃은 그런 조건 하에서도 이 정도 53%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나왔다. 그 부분인 것이죠. 만일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면, 물론 이것은 리얼미터의 실력으로, 리얼미터의 설문으로 바로 이러한 설문만 빼버리고 방금 이야기한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잘못했다 하는 것이 8, 90%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몇 퍼센트 몇이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리얼미터, 심지어 리얼미터인 경우조차도 한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소위 조국 게이트, 이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해 준 겁니다. 한편 한국갤럽은 국정수행 부정평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53%, 리얼미터하고 수치가 동일합니다.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리얼미터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유를 갖다 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동일하게 문재인 씨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53%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분석, 거기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만 아니면 이 정도까지 부정평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리얼미터가 언론 탓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 씨의 혐의 때문에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맞죠. 그것을 보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씨가 잘못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리얼미터의 분석, 그것은 문재인이 살려면 조국을 죽여야 한다. 이런 정보를 주는 자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국정수행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40%, 리얼미터는 43.8%. 이것을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를 바로 대조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그 정보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바른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보기로 하죠. 그러니 대략 40%대가 나왔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그 정도면 비관적이지는 않다. 괜찮다. 이러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듯이 대한민국의 국민 대중을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측과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측으로 이렇게 대충 나눠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대중은 문재인 씨를 좋게 평가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대중은 문재인 씨를 좋게 평가하지 않겠죠. 여기까지는 본인이 좌파든 우파든 다 수긍하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22%가 문재인 씨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 가운데 38%가 문재인 씨를 긍정평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좌파 정당의 지지층에서도 이만큼이나 떨어져 나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2017년 5월 문재인 씨, 그때가 보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인데 실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41.1% 득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표본조사를 하는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그 한 표 한 표가 실제적인 진짜 표인 것이죠. 41.1% 득표. 물론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한 사람들 가운데 41.1%입니다. 어떤 그 수치나 개념을 볼 때는 영역이 어딘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 무렵 문재인 씨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그것이 5월 말에는 리얼미터는 82.9%였습니다. 대단하죠. 아마 우파 측, 우파 정치 계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때 그랬었나? 그러겠죠. 혹시 리얼미터여서 그랬었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6월 초에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문재인 씨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한 것이 무려 84%입니다. 이러고 보면은 우파 대중은 문재인 씨가 틀렸다, 정치 잘못한다, 그러니까 뭐 행정 집행이 되겠죠. 그것을 잘못한다고 했던 우파 국민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세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인가, 이런 느낌까지 받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대단히 좋게 평가를 받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2019년 9월 현재 문재인 씨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은 했는데 리얼미터가 43.8%, 한국갤럽이 40%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만일 지금 문재인 씨가 실제 선거에 나가면 몇 %나 득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정확히 그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보다는 이왕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도 쓸만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숫자 비교만 해보자. 그러면은 2017년 6월에 아주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던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해보자. 2017년 6월 초에는 84%를 받았습니다. 현재 2019년 9월에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0%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중학생 정도면 할 수 있는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40% 대 84%는 그러면 지금의 긍정평가와 2017년 6월의 긍정평가입니다. 아주 높았을 때 그 둘을 A 대 B 이렇게 놓은 것이죠. 40대 84 이퀄 등호를 놓고 미지수 X를 놓습니다. X 대 41.1 이렇게 놓으면 X를 계산할 수 있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그래서 84X는 40 곱하기 41.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씨가 실제 선거에서 몇 %나 득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은 또 문재인 씨 개인의 것이다. 좌파 정당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여당이라고 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만일 20%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문재인 씨 측, 여당 측 다 해서 지난달보다 몇 % 올랐네 내렸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씨, 문재인 정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사망 선고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결국 그러니 죽겠죠. 그러나 그 전에 암덩어리인 조국 씨를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리얼미터에서 이야기했듯이. 만일 서둘러 절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정권은 코마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다급해지겠죠.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또 좌파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존엄사가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다. 그렇겠죠. 물론 이 경우 존엄사는 사임, 자진 사퇴를 의미합니다. 혹여 좌파가 좌파식으로 그렇게 제거하지 않더라도 국민에 의해서 하야 또는 탄핵하도록 됐을 것이다. 자진 사퇴와 하야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하야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형식상 품위를 지키면서 물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정 수행 지지도 40%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망 선고다. 그러한 것을 풀이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